영역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렉탱귤러 마키 툴을 롱 클릭을 하실게요. 그러면 네모난 모양으로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렉탱귤러 마키 툴이고, 동그란 모양으로 영역을 선택하는 것은 일리프티컬 마키 툴이고, 싱글 로우 마키 툴은 가로로 한 줄, 싱글 컬럼 마키 툴은 세로로 한 줄을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영역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한 영역에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네모난 모양으로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로 와서 흰색 부분에서 드래그를 하실게요. 그러면 네모난 모양으로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오른쪽 노란색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노란색 부분을 영역 선택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기존에 선택했던 영역은 사라져요. Shift 키를 꾹 누르고 있어 볼게요. 그리고 옵션 바를 보실게요. Shift 키 눌렀다 뗐다 하면서 옵션 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hift 키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누르면 왼쪽에서 두 번째 옵션이 눌려지죠. 즉, 두 번째 옵션을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Shift 키를 눌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흰색 영역을 드래그해서 다시 영역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 영역이 살아있고 추가로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무 키도 안 누르고 다른 데서 드래그하면 이 두 개의 영역은 사라지게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추가로 영역 선택할게요. Shift 키 꾹 누르세요. 두 번째 옵션이 눌려져 있고요. 파란색 영역을 드래그해서 네모나게 선택을 하실게요. 이번에는 Alt 키를 눌렀다 떼면서 몇 번째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옵션 바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lt 키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Alt 키를 누르면 세 번째 옵션이 눌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에 마이너스 자가 표시가 돼요. 제외를 시킬 때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기 기존의 영역 선택했던 노란색 영역을 감싸는 드래그를 할 거예요. Alt 키를 누른 채로요. 노란색 영역 전체를 감싸는 드래그를 하실게요. 그러면 노란색 영역은 제외가 되는 것이에요. 파란색 영역을 제외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Alt 키 꾹 눌러야죠. 그리고 파란색 영역을 전체 감싸서 드래그를 해서 제외를 시켜주세요. 영역 제외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Alt 키 꾹 누른 채로 기존의 사각형 안쪽에서 드래그해서 이만큼을 영역을 제외시켜 보도록 할게요. 영역 추가할게요. Shift 키 꾹 누르고요. 기존 영역 안쪽에서 드래그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영역 제외할게요. Alt 키 꾹 누르고요. 기존 영역 안쪽에서 드래그해서 제외를 하실게요. 현재 선택된 영역을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볼게요. Alt 키 꾹 누른 채로 딜리트 키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추가 제외로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된 것이에요. Ctrl Z 키를 눌러서 포그라운드 채우기 전 단계로 되돌려 주실게요. Ctrl Z. 영역 제외할게요. Alt 키 눌러야죠.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만큼 드래그해서 영역을 제외를 시켜줄게요. 또 영역 제외할게요. 가운데 영역에서 Alt 키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만큼을 영역 제외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상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딜리트 키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동안 작업했던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처음 열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열었던 상태로 되돌리려면 컨트롤 Z키를 많이 눌러야 되겠죠. 처음으로 되돌릴 때는 히스토리 패널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 파일명이 있어요. 파일명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단계를 무시하고 처음 열었던 상태로 한 번에 되돌리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사과 하나를 영역 선택해 볼게요. 이 사과 하나를 영역을 선택할 거니까 일리프티컬 마키 툴 원 모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툴박스에서 렉탱귤러 마키 툴을 우클릭하고 일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이미지에서 드래그해서 사과 하나를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영역을 선택했는데 위치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선택된 영역의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재조절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미세하게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향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방향키 4개를 각각 5번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 5번씩 누르실게요. 이렇게 방향키를 눌러서 미세하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위치는 맞췄는데 영역의 크기가 맞지 않는다. 나는 영역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영역에 관한 모든 기능은 셀렉 메뉴에 들어있어요. 영역 선택이기 때문에 셀렉 메뉴 클릭하고요. 트랜스폼 셀렉션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포인트를 드래그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비례로 영역의 크기를 맞추시면 되겠고요. 영역의 안쪽을 다시 드래그해서 위치를 재조절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번에는 Shift 키를 꾹 누른 채로요. 변에 있는 포인트를 드래그해 볼게요. Shift 꾹 누르시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Shift 키 누른 채로 위쪽 변에 있는 포인트를 위쪽으로 아래로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정비례가 아닌 한쪽 방향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모서리 포인트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켜 주세요. 그러면 기역자 모양의 화살표로 바뀌고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회전시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드래그를 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크기도 위치도 안 맞는다.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영역을 선택하지 마시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됐으면 엔터 키를 쳐주셔야 돼요. 자, 엔터 키 누를게요.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하면서 이전에 셀렉 메뉴에서 트랜스폼 셀렉션 메뉴를 썼었죠.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기능을 쓰면 엔터 키를 항상 눌러 주셔야 돼요. 트랜스폼이란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또 트랜스폼 또 나와요. 트랜스폼 단어가 붙은 걸 쓰면 엔터 키를 치고 나서 다음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택한 영역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요.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휴 세츄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휴는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아래 세츄레이션은 명도와 채도를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라이트니스는 흰색과 검정색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휴의 삼각형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건데요. 이때 그 위쪽 수치가 65 정도 될 때까지 삼각형을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게요. 그리고 OK 하실게요. 현재 선택된 영역을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볼게요. Alt키 누른 채로 딜리트키 한번 눌렀다 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울게요. 컨트롤키 누른 채로 딜리트키 한번 눌렀다가 떼주세요. 다음 메뉴로 갈게요. 셀렉 메뉴에서 인버스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볼게요. Alt키 누른 채로 딜리트키 눌렀다 떼세요. 자, 셀렉 메뉴 인버스는 무엇인가요? 영역을 반전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영역은 제외하고 반대쪽으로 영역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셀렉 메뉴 인버스를 쓰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처음 열었던 상태로 되돌리도록 할게요. 히스토리 패널 클릭하고요. 맨 위쪽에 파일명을 클릭을 해서 처음 열었던 상태로 되돌려 주실게요. 툴박스에서요. 싱글 로우 마퀴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싱글 로우와 싱글 컬럼은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릭해서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미지로 와서 클릭하실게요. Shift 키 누른 채로 그 아래쪽 클릭, Shift 누르고 또 그 아래쪽 클릭. 이번에는 싱글 컬럼 마퀴 툴을 선택을 하실게요. 추가로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키 누르고 이미지를 클릭, Shift 키 누르고 그 오른쪽 클릭. 이미지를 100%로 볼까요? 줌 툴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 이와 같이 싱글 로우와 싱글 마키는 가로로 한 줄, 세로로 한 줄을 영역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 영역을 흰색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포그라운드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요. 흰색 선택하고 OK 하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우기 Alt키 누르고 딜리트키 한번 눌렀다 떼고요. 영역을 해제하는 메뉴는요. 셀렉 메뉴, 디셀렉 메뉴인데 워낙 자주 사용하니까 얘는 단축키를 쓰도록 할 거예요. 영역 해제하기 디셀렉트는 컨트롤 D네요. 그래서 컨트롤 D 키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한 줄, 세로로 한 줄 선택하고 흰색으로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확대 맥시멈 수치로 확대해 볼까요? 돋보기 도구로 우측 하단으로 쭉 드래그. 그리고 이동 막대를 드래그 해 볼까요? 자, 그러면 한 픽셀 최소 단위를 가로로 한 줄, 세로로 한 줄 영역을 선택하는 게 싱글 로우 마키 툴, 싱글 컬럼 마키 툴이에요. 이미지를 포토샵 화면에 꽉 차게 맞출게요. 핸드 툴 따닥 더블 클릭하실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처음 열었던 상태로 되돌릴게요. 히스토리 패널에서 파일명 클릭. 이번에는 라소 툴을 선택을 해 보실게요. 라소 툴은 손에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듯이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쭉 끌어서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전에 영역 선택했던 이 사과 하나를 영역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색상 경계선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쭉 드래그해서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초의 위치에 도달하면 마우스 버튼을 떼주시면 되겠어요. 라sso 툴은 이렇게 특정 모양을 선택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특정한 모양이 없는 곳을 영역을 선택하거나 제외를 시킬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영역 해제할게요. 컨트롤 D 누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폴리고널 라sso 툴을 선택을 하실게요. 폴리고널 라sso 툴로 흰색 영역을 선택할게요. 왼쪽 모서리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버튼을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채로 마우스만 이동하시면 영역선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다음 위치로 가서 클릭을 또 하실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선이 또 따라다녀요. 즉 클릭하는 것은 이 위치에 내가 핀을 박는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 위치로 가서 또 클릭, 다음 위치로 가서 또 클릭, 최초로 클릭했던 위치에 도달하면 마우스 포인터에 동그란 모양이 표시가 돼요. 이때 클릭을 하면 영역이 완성됩니다 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영역을 선택하다가 최초로 클릭한 위치를 잘 못 찾겠다, 동그란 표시가 안 보인다 그럴 때는 그 근처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완성이 돼요. 자, 클릭해서 영역을 완성할게요. 그래서 이 폴리고널 라sso 툴은 직선의 연장으로 다각형 모양을 선택하실 때 쓰시면 되겠어요. 즉 여기 파란색에서 클릭 이동해 볼게요. 클릭 이동, 클릭 이동 반복을 해 볼게요.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볼게요. Alt 키 누르고 딜리트. 이렇게 다각형 모양을 선택하실 때는 폴리고널 라sso 툴을 사용해 주세요. 이번에는 툴박스에서 마그네틱 라sso 툴을 선택을 하실게요. 그리고 사과 전체를 영역을 선택을 할 예정이에요. 임의 위치에서 사과 경계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색상의 경계선을 따라서 마우스 버튼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마우스만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자, 얘는 뒤로 돌아가는 기능은 없어요. 영역이 잘 선택되든 안 선택되든 무조건 앞으로만 가셔야 돼요. 마우스 버튼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요. 마우스만 사과의 경계선을 따라서 이동만 해주실게요. 버튼 누르는 거 없어요. 그리고 최초로 클릭한 위치에 도달하면 역시 마우스 포인터에 동그란 모양이 표시되는데요. 이때 클릭을 해서 영역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그네틱 라sso 툴은 사용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자석에 막 달라붙는 것 같죠. 그래서 이름이 마그네틱 라쏘예요. 자석 올가미 도구고요. 마우스 포인터에 보면은 말발굽 자석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은 색상의 경계가 분명한 곳은 잘 달라붙었는데 색상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곳, 핑크색인지 빨간색인지 흰색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곳은 마그네틱 라sso 툴이 알아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툴은 색상의 경계가 뚜렷한 곳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른 툴로 사과 영역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마그네틱 라소 툴로 대략 영역을 선택을 해 놓고 추가 제외를 통해서 완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미처 선택이 안 된 이 부분은 영역을 제외를 시켜주면 되겠죠. 확대를 하고 작업해 볼까요? 줌 툴 선택하고요.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확대하시고요. 이동막대 드래그해서 위치 좀 바꿔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영역이 제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폴리고널 라소 툴로 가볼게요. 비교적 모양을 선택하기 수월한 폴리고널 라소 툴을 선택하고요. Alt 키를 꼭 누르세요. 제외시킬 거니까. 그리고 영역 선택된 바깥쪽부터 클릭 이동하기를 반복해서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씩 이동하면서 미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초로 클릭했던 위치로 도달하면 다시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이만큼은 영역을 제외를 시키고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사과의 안쪽부터 클릭하고 이동, 클릭 이동을 반복해서 추가로 미처 영역이 선택 안 된 부분은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처 영역이 선택 안 된 부분은 Shift 키 누르고 추가해 주시고 Alt 키 누르고 제외시켜 주시고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셀을 감싸서 드래그를 할게요. 쭉 드래그해서 네모 안에 셀을 가두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역 지정한 안쪽에 있는 주된 색상이 무엇인지 자동으로 찾아서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영역이 선택이 안 돼 있거나 추가로 영역 선택을 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폴리고널 라소 툴로 Shift 키 누르고 추가하거나 Alt 키 누르고 제외해서 영역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툴박스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 툴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본 옵션이 눌려져 있어요. 그런데 클릭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Shift 키를 누른 효과가 돼요. 즉 플러스 두 번째 옵션이 눌려져요. 자동으로. 자,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서 드래그하고 옵션 봐보실까요? 플러스가 자동으로 눌려졌죠? 즉 Shift 키를 안 누르고 드래그해도 추가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어서 드래그 해볼게요. 쭉쭉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한 위치와 유사한 색상을 찾아서 영역을 선택해주는 기능이 퀵 셀렉션 툴이고요. 영역 해제해 볼까요? 단축키 가도 돼요. 컨트롤 D. 자, 영역 선택 툴의 마지막 매직 원드 툴 선택할게요. 매직 원드 툴은 클릭했던 위치와 유사한 색상을 찾아서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부분만 계속 클릭해 나갈 거예요. 즉 위에서 1cm, 왼쪽에서 1cm 되는 이 부분만 계속 클릭할 거예요. 자, 클릭하실게요. 클릭했던 부분과 유사한 색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영역 해제할게요. 컨트롤 D. 옵션 봐보실게요. 톨러렌스의 기본값 32라고 되어 있네요. 50 입력하고 엔터키 칠게요.
클릭했던 위치, 동일한 위치 다시 클릭할게요. 컨트롤 D 영역 해제. 옵션 바 톨러런스에 70 입력하고 엔터키 칠게요. 클릭했던 위치 다시 한번 클릭. 컨트롤 D 영역 해제. 옵션 바 톨러런스에 100 입력하고 엔터키 치세요. 클릭했던 부분 다시 클릭. 컨트롤 D 영역 해제. 옵션 바 톨러런스에 30 입력하고 엔터키 치세요. 자, 클릭했던 부분 다시 클릭. 자, 톨러런스는 무엇인가요? 클릭했던 부분과 유사한 색상을 찾는 범위를 넓혀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즉, 내가 파란색을 클릭했는데 유사한 색, 조금만 유사해도 파란색 취급해서 영역을 선택해 주는 기능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영역 선택 툴을 사용해서 임꺽정이라고 영역을 선택하고 흰색으로 채워주세요.